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11월 16일 수능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영어연구팀장 유주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9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예전에 준비를 계속 이제 열심히 해온 학생들 중에서 좀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번 11월 16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할 것인지 좀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과 그 저희가 또 분석한 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좀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좀 터득을 해보고 이번 수능 대비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4일 동안 이제 마무리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월 7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이어서 또 우리 모의고사를 가지고 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시기가 좋은 시기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어 실력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성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너무 그 모의고사 결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좀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능 영어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은 28문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게 되는데 1등급 비율이 이제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이제 1등급 비율이 약간 올라간 대신에 2등급, 3등급의 비율은 약간 좀 3, 4% 대비 정도 그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그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던 학생들 중에서도 약간 이번에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유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또 이번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뭐 결과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능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좀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경사관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존의 어떤 그 사관학교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유리한 입장에서 좀 대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학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그 고난도 문항들과 좀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이 그러니까 사관학교 문제 유형이 수능보다는 약간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대학 문제 유형이 이제 사관학교보다는 약간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높은 유형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통적으로 수능이든 뭐 사관학교든 경찰대학이든 상관없이 추론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렵게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을 이제 가르는 이제 그런 문제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추론 문제에 좀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난도 문항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면서 수능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경찰대학 1차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대표 기출문제, 뭐 빈칸 추론, 뭐 순서 삽입 문제,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우리 접근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3개년 수능 기출문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검증된 문제는 사실은 수능 기출문제가 맞죠. 그래서 이번 11월 16일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텍스트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히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3개년 수능 기출문제, 우리는 기출문제, 그리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또 우리 같이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출제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서 좀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거는 뭐 뒤에 문제 보고 또 우리 또 그 이번 추석 특강 그리고 이어지는 뭐 그 강의 통해서 할 건데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쌤이 이제 간략하게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대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 특강에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어떤 그 식으로 우리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실력이 완성이 돼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완성이 돼 있다는 거는 한 2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은 완성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1등급에서 이제 경계선상,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선상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번에 뭐 9월 모의고사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 학생들도 있어요.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뭐 그 이하 등급의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등급이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하든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좀 그 출제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쌤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쌤이 뭐 정확하게는 알기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최대한의 어떤 그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좀 실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그 4일간 수능 기출 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벼락치기, 뭐 벼락치기라는 그 어감이 뭐 닥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출제 원리를 분석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수석 특강은 이제 4일 그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각각의 이제 1교시, 2교시 각각의 이제 그 1차별로 교시가 이제 2교시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문에 해당하는 거, 이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문 순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수능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18번부터 45번까지, 완벽하게 이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푸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 18번부터 20번, 21, 24번, 30번까지는 풀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와서 장문 독해, 이제 장문 독해 풀고, 그리고 나서, 추론 문제로 돌아와서 추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도표 실용문은 어차피, 크게 신경 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교시, 2교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그리고 이제 재수생, N수생들, 모두 이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가장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나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번부터 20번. 여기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사실은 20번까지가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 여기 뭐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8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은, 답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요. 우리 독해를 하면서 독해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무언가 단서로 찾아야 될 때, 그럴 때가 어려운 건데, 답이 여기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we are asking for parent volunteers to help with, directing traffic.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여기서 문장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We are asking. 요청한다. 요구한다. 요청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적이 그냥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 변화는 여러분들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지문은 굉장히 쉽게 나와요. 지문 굉장히 쉽게 나오고 단서가 luck just didn't run my way. 자, 운이 뭐 따르지 않는 곳,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what a turn of fortune 이렇게 그냥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이런 단서들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보기에 약간 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또 신경 변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아는데 다른 하나를 몰라서 이제 약간 아깝게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19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그 형용사, 주로 형용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 여러분들 어떤 단어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평소에 좀 어휘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 요새는 또 트렌드가 좀 쉽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단서들 찾아보는 연습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9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8번도 마찬가지고 19번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20번도 마찬가지예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21번부터 24번까지 이 유형, 특히 이제 요지, 주제, 제목 이 유형과 이제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표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마저도 사실은 좀 일반적인 경우에 답이 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그래서 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 특징, 20번 문제 특징은 약간 보기가 한국어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번까지는 그냥 한국어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그래서 다 잘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시게 되면은 약간의 팁 위주로 이제 이런 거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팁, 시간 단축을 위한 그런 효율적인 방법 좀만 더 제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 이 문제들은 사실은 이 구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요지, 주제, 제목 사실은 이거 다 어떤 문제인가요?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죠. 그렇죠.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요 21번 문제마저도 사실은 이 의미를 찾는 문제마저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격언 어떤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격언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그런 격언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문제는 약간 형식이 다르게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2번부터 24번까지 제시되었던 그 문제 유형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평소에 나오는 그 의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것인지 어디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그 답을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1번부터 24번까지 묶어서 이제 우리 그 어떤 식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할 것인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긴 하지만은 뭐 본격적으로 추론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핵심 내용 파악해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5번부터 28번까지는 근데 도표 실용문 문제, 내용일치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쉽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또 이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마지막에 그냥 약간의 팁, 문제 풀이 할 때 약간 팁, 그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푸실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9번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법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기존의 그 문법의 틀로 접근을 하면은 약간 좀 혼동이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쌤이 이제 어법 문제는 사실은 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법을 어법 문제 그 풀이법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법 문제에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는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보기를 보면서 이게 뭐 틀린 건지 맞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암기하실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 우리 긴 시간이 할애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런 문법적인 지식과 우리 그 추석 특강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진 특강에서 제시되는 그런 어떤 어법 암기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웬만한 문제 80~90% 이상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만 고르면 끝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이거 다 해석하시고 뭐 이거 분석하실 거 아니잖아요. 문제 급하게 보면서 빠르게 보면서 답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답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여러분들 그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와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어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약간은 어렵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답이 4번인데 여기 4번에 이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평소에 어휘를 좀 이렇게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온 학생들, 특히 뭐 어근 위주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굉장히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약간 요령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이제 안 그래도 어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정복이 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휘를 모르면 못 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사실은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이제 답이 되는 이 4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어휘 문제도 그렇고 앞에 나온 그 29번 문제, 어법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거의 독해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그 독해 문제는 공통된 원리가 있어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마저도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4번이 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쌤이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장문 독해로 넘어왔는데요. 쌤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30분까지 풀고 나서 그리고 이제 40번으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41번부터 45번까지 장문 독해 영역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쌤은 이제 선호하는 문제풀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43번부터 45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41, 41을 풀고, 요러고 나서 이제 추론 문제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43번부터 45번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독해가 어렵지 않게, 지문이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의 어떤 독해력만 있어도 다 풀립니다. 웬만큼 다 풀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유형은 사실은 이제 45번부터 풀면은 됩니다. 45번을 풀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보기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44번. 얘도 이제 독해를 하시다 보면은 뭐 각각의 알파벳 위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뭐 가리킨 대상에 누구인지 이니셜 써놓고 그런 방식으로 푸시다 보면은 45번, 44번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번 같은 경우, 4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순서 맞추기 유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 그 독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용이 어떤 순서로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논리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 자체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제시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5부터 43번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제 여기 41번부터 42번까지, 요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를,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41번부터 42번, 요 지문은 약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41번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독해 유형, 핵심을 파악해서 문제 접근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많이들 풀어요. 그리고 42번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어휘 문제, 42번에 달려있는 이 어휘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어휘 문제 마찬가지로
다시 독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 내용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팁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팁은 있어요. 그거 제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특강 오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푸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등급이 1등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제 배열을 보면 그래요. 난이도 배열을 보게 되면은 42번까지 풀어서 그러니까 장문 독해에서 틀리는 게 없는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 1등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42번 문제는 그래도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아까 나왔던 30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우리 살펴보는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본격적인 추론 문제. 자, 그래서 추론 문제를 풀 때 쌤이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추론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류가 많이 나고 오답률이 높고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론 문제가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 추리해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답이 되는 근거가 지문 안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드러나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답이 되는 근거가 지문 안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지문을 보면서 푸셔야 됩니다. 지문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사실 어떤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뭐 위에 천장을 보고 있다. 벽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이미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답은 이 지문 안에 있으니까. 답이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지문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추론 문제라고 해서 지문 밖에서 답이 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을 것인지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쌤이 강조하는 거, 이 추론 문제를 풀 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형은 다 다르죠. 뭐 여기 뭐 삽입부터 해가지고 뭐 요약 문제 나오고 뭐 무관한 문장 순서 맞추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결국에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론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뭐 문제 유형별로 어떤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원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통점이 있고 문제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고 요거는 말이 되지만은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이 기본 추론의 어떤 출제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번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번 9월 모의고사 특징이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출제 원리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순서 맞추기 유형의 기본적인 출제 원리가 또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원리 외에 또 다른 그런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38번, 39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순서 맞추기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원리에 충실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충실한 문제예요. 너무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순서 맞추기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풀지 않고 그냥 어떤 단순하게 뭐 그냥 쭉 읽어보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푼다거나 주먹구시로 만약에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은 이번에 38번, 39번 문제 둘 다 굉장히 어렵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 유형 출제된 게 굉장히 좀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8번, 39번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어떤 출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접근할 것인지 우리 특강 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 40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요약 문제인데, 요약 문제가 이제 추론 문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오리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40번 문제가 따지고 보면은 핵심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축약해서 이제 그 요약 문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추론 문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문제도 사실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추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 보시면은 여기 그 앞에 나온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핵심 내용 파악했을 때 그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팁과 함께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40번 유형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0번부터 이제 38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우리 추론 문제 가장 뒷부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 아까 우리 작문 독해 하고 나서 이 추론 문제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뭐 쌤은 개인적으로는 이 40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나오는 이 빈칸 삽입, 그 삽입 문제, 빈칸 제시문 삽입하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40번부터 39번, 38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35번부터 37번 이것도 사실은 뭐 37번부터 쭉 거꾸로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문제풀이 순서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여기 35번부터 36번, 37번 요 문제 유형은 뭐 공통적으로는 이제 추론 유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35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공통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1번, 보기 1번을 포함해서 이 앞부분에 핵심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 파악하고 나서 거기서 벗어난 문제를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약간 낚일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게 좀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했다면 당연히 거기서 벗어난 문제가 있었어요. 3번이 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3번 문장이 핵심 내용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만 겹칠 뿐이지 키워드가 겹칠 뿐이지 핵심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번에 원래도 이제 쉽게 출제가 되는 데다가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문제였어요. 핵심 내용 파악해서 거기서 벗어난 문제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됐었죠. 36번부터 37번 문제. 사실은 여기는 쌤이 항상 얘기하듯이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어려운 유형이고, 유형으로 따지면 어려운 유형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쉽게 푸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유난히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근데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 유형도 정복이 됩니다. 정복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37번을 먼저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37번 문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단순하게 이 글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서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독해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36번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A, B 순서를 정하면 여러분들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A, B 순서를 정한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A, B가 정해지면은 답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여러분들 뒤에서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36번 문제도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번에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 37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쌤이 이제 팁 중에 하나예요. 이 36번 문제를 풀 때 가장 단순화시킨 형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됐었어요. 어떻게 단순화시키는지는 여러분들 특강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쌤한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순서 맞추기를 원래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이번에 보면서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었고요. 37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면은 어떤 순서로 쓰여져야 되는지, 이제 순서가 배열이 되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렵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어렵게 작용을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 33번, 그 다음에 34번, 요 문제 위치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들이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다는 그런 어떤 발표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영어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은, 쌤 생각에는, 쌤의 입장은 그래요. 영어에서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 그렇게 딱히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았던 게, 킬러 지문은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이, 어차피 문제는 똑같으니까. 근데 답을 고르는 거는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고 그러지 않은데, 킬러 지문이라는 건 있었어요. 어떤 지문이 거기에 해당이 됐었냐면은, 논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네, 과거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지문으로 약간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약간은 좀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난해한 약간 그런 지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약간 좀 경우의 수가 나뉠 수 있는,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33번, 34번 이 자리에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뭐 킬러 지문이 이 위치에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한다는 그런 방침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번에 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 지금 빈칸 추론 이번에 나온 거 보시게 되면은 빈칸 추론 문제 풀이의 원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여러분들 핵심 내용 찾는 거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 핵심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특강 때 오시면은 뭐 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3번, 34번도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지문도 좀 깔끔했고 논리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과거의 어떤 그런 몇몇 문제들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번 수능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문제도 이제 정복 가능하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번부터 34번까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앞에 장문독해가 먼저 나왔었죠. 장문독해 나오고 나서 45번부터 41번, 그러니까 43번부터 45번까지 그 세 문제짜리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41, 42번 그 지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40번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31에서 34번까지 요 빈칸 추론 문제를 뭐 마지막에 푼 게 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률상 뭐 33번 아무래도 그래도 33번, 34번 자리에 좀 어려운 지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선호하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으면, 순서가 있으면은 그 순서에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 빈칸 추론 문제 좀 제일 어려운 영역에 해당이 되니까 좀 그렇게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표 실용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쉽게 나오고, 뭐 내용일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내용일치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단순하죠.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뭐 실용문 문제 이런 거 뭐 여러분들 그 학년이 낮은 클래스에서도 다 잘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의 팁은 드릴게요. 네.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약간의 팁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5번부터 28번까지 이렇게 이제 실용문, 도표 실용문, 내용일치 포함해서 그렇게 좀 수능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능 문제 유형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18번부터 20번까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5번부터 28번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는 이번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출제 원리가 정말 21번마저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은 뭐 간혹가다 이제 뭐 간혹가다 이렇게 약간 좀 종종 등장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그 구간에 뭐 한두 문제 정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작문 독해 풀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추론,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론 영역 31번부터 34번,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31번부터 40번까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내용을 그 문제를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사실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18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문제가 평등하다. 이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 다 다르잖아요. 지금 난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문제는 너무 쉽고 또 어떤 문제는 항상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제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사실은 뭐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특강 통해서 좀 접근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영역은 그래도 추론 영역이에요. 그래서 추론 영역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좀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스킬이나 이런 걸 출제 원리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까지 이 영역에서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뭐 독해력이 좌우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독해력을 뭐 비약적으로 향상을 시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점수를 이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비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영역,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까지 그 영역, 그리고 이제 우리 작문 독해 영역, 그리고 나머지 뭐 쉬운 영역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뭐 팁들은 계속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특강 기간에 듣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여태까지 이거 뭐 검증된 방식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지금 다 제시를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다 텍스트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다 분석을 해보실 겁니다. 그렇게 도와드린 거예요. 쌤이 저기 작업을 직접 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포함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경사관 특징이 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관학교 영어를 계속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축적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약간의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수능에서 여러분들 좀 더 유리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똑같아요. 어휘의 문제.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서로 대비되는 그런 단어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아무튼 뭐 약간 내용상 문제 때문에 약간 어렵게 작용을 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 항상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빈칸 추론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추론 문제 이렇게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좀 더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 게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유리한 입장에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순서 문제는 항상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게 작용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순서 문제에 어떤 단서들을 출제위원들이 제시를 해주고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런 거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특강에 오셔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경찰대학 문제 여러분들 이번에 치러진 7월 29일에 치러진 경찰대학 1차 문제 여러분들 그 필기시험 영어 어차피 원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원리 그 주요 문제들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들 유형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들도 좀 이렇게 어떤 뭐 동일한 어떤 출제 원리를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뭐 아까 어법 문제 말씀드릴 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은 이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consider, safely, 자, invading, when 뭐 이렇게 보면서 뭐가 틀렸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면서 consider 동사가 쓰였으니까 이미 항상 동사 나오면은 판단해야 되는 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문제에서만 이제 판단해보면은 뭐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해봐야 되고 safely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답이 나와버린 거죠.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가 나왔고 또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있고 여기 앞에 나온 게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li가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by의 어떤 목적으로 나온 그 이렇게 동명사 스펠링 lies and embarrass privacy 자 요런 거 가지고 얘도 지금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뭐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명사로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왔을 때 준동사로 나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준동사가 나와 있으면은 이제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만 좀 판단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동사끼리 뭐 바꾸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고 그 보기였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뭐 결과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n 앞에 나왔잖아요. In the early years of Kodak camera.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앞에 시간에 해당하는 그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관계부사 when으로 받았다는 거 그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concern 동사 나왔기 때문에 뭐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수 일치되어 있는가 그거 판단해 보시면 돼요. 쌤이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와서 말씀 들어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이 스토리가 한 10분, 15분도 안 걸립니다.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거 딱 들어보시면은 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등장인물도 6명밖에 안 돼요. 스토리. 쌤이 창작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들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쌤이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쌤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그 창작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어법 문제에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어법 문제 여태까지 나온 문제 유형들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 특수 프린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그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나온 그 힌트들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라이즈 때문에 익스펜션 오고 뭐 이게 그 드래프 컨시퀀스 때문에 디스트로이드 오고 자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뭐 어떤 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인가 판단해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 여기 두 번째 스테이셔너리 요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다 보면은 여기 solving 이게 바뀌어 버리면 뒤에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죠. 요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경우의 수가 나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바뀌어 버리면은 뒤에 내용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답이 된다는 거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는데 여기 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쉽게 우리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프리시 이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원리 요거 가지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프리시 요 단어 뜻만 알면은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치다익 대절이 더치다익을 지금 꾸며줘야 되니까 더치다익의 특징 앞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여기 나왔죠? 여기 by moving in tune with the waves.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더치다이의 어떤 표현이 그 특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 flexibly move with the natural rhythms 이렇게 단어들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9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주어 동사가 다 겹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어떻게 겹쳤죠? 여기서 자, 뭐 structure, provide 여기 지금 핵심 문장이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the structuring of time can have many functions. 자, 이렇게 핵심 문장이 핵심 내용이 앞에 대놓고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5번까지도 지금 저 주어는 더 스트럭처고요. 자, 나머지 애들 다 꾸며준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reflecting and affecting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뭐 스트럭처,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주어는 각 문장의 주어는 스트럭처고 그 다음에 서술부의 내용은 이제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은 조금씩 다르죠. 표현이 똑같으면 그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달라야죠. 근데 표현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술부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마지막의 문제는 이제 여기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 그 3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빈칸 문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그런 문제였죠. 왜냐하면 여기 these words가 많이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word가 있어야 되는데 앞 문장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었죠. many words. 제시문에 있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오답률 1순위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obvious,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answers, obvious 이런 단어들이 겹치기 때문에 A가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A, B 순으로 오거든요. A, B 순으로 오고 그 다음에 C가 제시문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쌤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A, B를 이제 파악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4번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1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B, C가 없어서 4번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A, B, C가 있어도 4번으로 갑니다. 1번에 뭐 이게 보기가 A, B, C로 배열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4번으로 가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은 그거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순으로 온다는 거 이게 아까 우리 그 36번 문제랑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A, B를 먼저 조합을 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이 좀 쉽게 조합을 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을 바로 4번으로 갈 수 있게 출제위원들이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설계하신 대로 가야죠. 출제위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재밌게도 아까 우리가 봤던 36번과 동일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36번은 그런데다가 아까 나왔던 그 36번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제시문 뒤에 온다는 거, 그 다음에 A, B 순으로 온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답이 4번이라 알 수 있었고 어차피 여기 A, B, C도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A, C, B를 했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석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출제위원들의 그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뭐 이에치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대화해야 되나요? 우리는 출제위원님들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출제위원님들의 어떤 그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거 한번 연구해보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년간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경찰대학 사관학교 문제까지 다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 대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벼락치기 4일 동안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안 듣는 거랑은 차이가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그 미라클을 위해서 한번 한두 등급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접근해 볼 거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공략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추석 특강 때 우리
수능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좀 그렇게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검증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출제위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강의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간이 뭐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이밍이 좋습니다. 이번에 수능 그 추석 특강을 만약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그 이후에 또 6주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한두 등급 올릴 수 있도록 그래도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추석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벼락치기 뭐 영어 접근하는 방법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 앞으로 우리 그 실강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